예,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오늘도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의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 아니면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세요. 제작자의 소속회사의 의견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투자의자 결정 시 전적으로 투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돼야 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정보 대외 제공에 관한 제작자 소속회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꼭 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미리 제 음성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답답하죠. 지금은 개별주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별주라는 게 약간 시가총액이 좀 작은, 그러니까 소형 개별주 장세입니다. 뭐, 그러니까 좀 활달하게 움직이죠. 이게 이제 시작된 게 이게 보통 지금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무방할 때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마 지금까지 보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종목들이 이제 주로 있는가 하면 어, 보시면 이게 개별 이제 테마주라고 해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되게 잘 가요. 뭐 SI 평가 정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시가총액도 보면 한 1,700억짜리 뭐 그다음에 유신 뭐 그죠? 그다음에 금양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게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잘 가는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꺾여줘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아직은 잘 안 꺾여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점 치고 이제 내려온 종목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개별주의 장세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개별주나 급등주에 대해서 이게 예, 좀 이게 시세 조작을 하는 그런 세력들을 어, 특별 이제 조사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 무방에서도 한 말씀 드렸지만 일단은 그룹이 딱 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이런 급등 개별주, 지금 이게 가장 활발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게 이게 이제 이런 섹터죠. 이제 급등 개별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방금 보여줬던 그죠?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가장 이제 지금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꺾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그룹을 보면 이 두 번째는 낙폭과대죠. 이제 성장주를 포함해서 음. 여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낙폭과대 성장주가 두 번째 그룹이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어, 그러니까 미래형 저퍼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좀 그 반복해서 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섹터에서는 이게 제일 세게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예. 근데 언제 꺾일지 모르겠지만 꺾이면 이제 다음 낙폭과대 성장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일단 여기서 먼저 움직인 섹터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게 움직인 섹터가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몇 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 섹터가 있죠. 종목군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게임주 중에서 원체 낙폭이 강했던 위메이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근데 그건 의미가 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과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감원에서 개별주 급등주 시세 조작을 하는 세력들을 특별히 조사하겠다. 이제 광범위한 조사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꺾이면 그 다음에 2번이 갈 거고, 2번이 이제 좀 다가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갈 겁니다. 이제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이 섹터가 내년에 주도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도할 섹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잘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내년에는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 장세가 올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30 종목이 메인이 되는, 그래서 이 종목만 계속 땡기는 그런 종목 장세가 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출연해서 어제 방송 출연했는데 제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에, 그런 쪽은 안 올렸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1강, 2강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올리죠. 5일 전이고 13일 날 목요일 날, 14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올렸는데, 어, 요런 형태들이 이제 제가 지금 올렸던 요게 보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래형 저퍼주들 지금은 이제 막 빡딱 눌러놓고 물량을 잡고 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급등 개별 주장세. 가장 활발하죠. 아까 보여줬던 그런 섹터들. 근데 이제 그게 고점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씩 지금 외부에서 견제가 들어가는 그런 기사가 좀 나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시인이라든지 먼저 갔던 종목들은 먼저 좀 꺾이는, 그러니까 있고, 이제 후발주들이 또 순환매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개별 급등주들이 지금 순환매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은 이쪽이 땅땅하고요. 그 다음 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낙폭 가려주고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순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제 미래형 저퍼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금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구간에서는 안 땡기죠. 그래서 1번이 먼저 땡기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런 수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1번, 그리고 이제 1번이 꺾이면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시간차를 두고 계속 순환매로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형태는 흐름이 있고요. 제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넷플릭스 실적도 좋고 금융주 실적도 좋죠. 근데 그 실적이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실적 발표 난 뒤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9월부터 10월 중반까지 소비가 1년 전보다 10% 올랐다. 그리고 고물가 영향이 있었으나 거래 건수도 6% 증가됐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액만 올라간 게 아니라 건수도 올라갔다. 그래서 소비도 견조하고 예금 잔액도 올라가고 연체율 같은 건 팬데믹 전보다는 더 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비가 급감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형태의 흐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급증했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전부 다 뭐 금융주 실적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그 넷플릭스는 아직 반영이 안 됐고 오늘 시간에 오늘 이제 올라갈 차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CEO의 그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왜냐하면 이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런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요. 미국의 소비에 대한 데이터라도 있고 예금 잔액 연체율 이런 것들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거 딱 얘기하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경기 침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건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이제 우리 방송 무방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저희가 G스텝을 코스피 PBR하고 퍼의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PBR이 0.7배하고 0.8배를 찍었을 때가 총 4번 있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 이전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PBR이나 퍼를 안 보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03년도가 3월 달에 그때 코스피가 515 저점 찍을 때요. 최저점 찍을 때 PBR이 0.78이었고 퍼가 7.46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 찍을 때요. 그때 코스피가 829선인데요. 코스닥은 코스피하고 같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되죠. 따로 이렇게 볼 거 없고요. 그때가 이제 PBR이 0.85였는데 퍼가 12.9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다 바닥이었죠. 그러니까 단기 바닥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19일 날이 1439를 찍었는데 PBR이 0.59. 이건 이제 코로나 때인데 살짝 내려왔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정도인가 버무렸다가 올라갔는데 평균적으로는 0.7에서 8이 여기였고요. 그리고 그때 퍼가 12.09배고요. 그 다음에 2022년 9월 3일 날, 30일 날, 2134를 찍었는데 그때 PBR이 0.83이었습니다. 그리고 퍼는 9.2배였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어떤 형태가 되니까 하면 2050선이 대충 우리 코스피의 PBR이 0.7배 정도 되고요. 2100선이 대충 PBR이 0.8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0.7배와 8배일 때는 다 바닥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0.56인데 그때는 일시적으로 탁 떨어졌다가 탁 올라오는 형태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대부분 다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번에 미국 금융주 실적 발표 나오는 거 봤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금융주는 문제없다.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정크 펀드 만기도 2025년부터 들어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만기가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문제인데 가장 문제인데 미국은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이제 막 떨어지는 형태의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 1월 달부터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봤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이 별로 안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혹자는 누가는 이렇게 1800선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제가 시장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 사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내년 1분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어쩌면 1분기에 2000선을 살짝 무너뜨렸다가 바로 반등을 할 것 같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우고 이 경우고 이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경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것도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저는 2000선 안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0.7배가 2050선이고 0.8배가 2100선이면 저는 이 정도 라인에서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현금 비중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살려고 이제 음, 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낙폭과 지금의 이 급등주 흐름이 꺾이면 이제 낙폭과대주 중에서 1등주가 먼저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형 저퍼주가 이제 내년에 주도할 거니까 우리는 요거 미리 한 50% 사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한 70% 사놓고 요거 한 30% 정도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이제 라인에 들어오면 이제 사고 또 추가 매수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1800선을 얘기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올해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2200선 나스닥도 막 제가 만, 만 2000선 깨진다는 얘기를 올해 1월달 했거든요. 아마 저희가 여기 보시면 방송에서 그랬고 여기 무방을 보면 쭉 가서 보면 올해 1월 달에 제가 무방한 게 있어요. 여기는 거짓말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이 4월 달, 3월 달 이렇게 무방할 때마다 보면 제가 올해 1월 달 뭐 이렇게 1월 27일 이때도 방송 나와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스닥 12,000 무너질 것 같다. 그리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과하다 그랬고 2월 달에도 그런 얘기 했고 3월 달도 그런 얘기 했고 꽤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어요. 나중에 어떤 거 탁 찍어서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1강, 2강, 3강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1시간짜리 했던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아무 거라도. 그러니까 1월, 2월, 3월, 4월 계속 제가 부정적으로 시장을 전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2100 근처에선 사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2050 무너지면 사고 왜냐하면 주도주는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래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래요. 아마 내년 12월 정도 돼 있으면 아마 지수가 2700선에서 2800선 갈 것 같다. 내년 12월이 되면 코스피는 2700선에서 2800선 갈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정말 좋은 주식,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식 이제 매집을 시작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는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달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막 물론 이제 종목의 교체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2700, 2800 갈 그런 시기 동안에 뭐 보통 이제 100%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잡아놔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얘기했던 미래형 저퍼주라고 얘기하는 종목입니다. 예. 저희 우리 유료 회원님들한테 딱 10종목만 얘기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내년 12월 달 되면 코스피는 2700, 2800 갈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코로나 때만큼 완벽한 기회는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연준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수가 바닥 찍고 나서 돈의 힘으로 모든 주식이 다 상승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찍고 모든 지수가 다 상승했는데 저는 내년 12월까지 코스피가 2700, 2800 갈 때는 돈도 안 풀죠. 그러니까 제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때랑 상황이 변한 건 뭐냐면 코로나 때도 더 좋고 그러니까 그때는 디플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저금리였고 유동성도 확장 국면이었고 경기도 호황이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고 고금리고 유동성이 축소되고 침체의 국면이기 때문에요. 지수가 만약에 2700, 2800 간다 하더라도
증시 외부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지수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어, 그 우량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 장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왔던 니프티 50 종목이 아니라 한국에서 외국이나 기관인 연기금이 좋아하는 우량 종목의 니프티 30 종목만 아마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되는 장세가 올 거다. 그리고 나머지 이게 개별주는 순환매 장세가 계속 갈 거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딱 30 종목밖에 없고 말아봐야 3, 40 종목. 나머지 개별주는 순환매 장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종목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2000선 초반에 ETF, 지수 ETF를 사면 되고요. 지금 계산하면 내년을 보고 2700, 2800 지수 ETF 사면 되죠. 레버리지 이런 거 말고 레버리지는 그 시간 가치가 있어서 안 되고요. 그 ETF를 사면 되고 내년에 이제 보고 그리고 아유 나는 그딴 거 싫어 이러면 그 한국형 니프티 50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해야죠. 근데 저는 저 한국형 니프티 50 종목들 속에는 제 예상이 맞다면 성장주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져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와 테크니컬 리바운딩은 나올 거예요. 뭐 1등주는 세게 나올 거고 뭐 후발주는 약하게 나올 건데 어쨌든 나오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속 제가 한 1년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즉 한국형 니프티 30 종목에는 이거 안 들어갈 것 같아 별로. 그 얘는 그냥 기속 반등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이 종목들 제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3종목씩. 그래서 뭐 매수 가격도 얘기해주고 왜 그런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종목들 보면 거의 성장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성장주에서 50% 손실이 난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급등 개별주가 꺾이면 그 다음 올라오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종목 있잖아요. 여기 올라오면 차라리 종목을 손실을 좀 줄여서 팔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얘는 내년에 2700, 2800 갈 때 많이 가면 한 100%, 200%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좀 많진 않죠. 30 종목 중에서 꽤 있으니까요. 그나마. 근데 성장주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갇혀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이쪽 라인을 올라오면 손절하고 이쪽으로 갈아타는 게 내 계좌를 복구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긴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달라요. 지금, 그, 수급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수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1분기, 2분기에 15조, 16조를 팔았다가 3분기, 4분기에 지금 거의 그 6조를 사고 있어요. 코스닥은 안 사요, 외국인들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내년에 경기 둔화가 되면 그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재무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마켓시어가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급등 개별주 있거든요. 시가총액 막 3천억 이하짜리 재무는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SCI 같은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뭐
푸른저축은행, 뭐 SI 평가정보 이런 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이거 한번 올라와서 이제 해먹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마 분명히 12월 주주명부 닫히기 전에는 아마 끝낼 겁니다. 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스마트 머니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주주명부에 오르는 것 싫어하잖아요. 회피하니까.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12월 전에 올렸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11월 달. 예. 아니면 지금 금감원에서 개별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꺾일 수도 있고요. 예. 그쵸? 그럼 얘네들은 올해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 반등해도 괜찮잖아요. 일단은 음, 양도세 문제도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올해 매집을 했다가 내년 초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한 2년 정도 갈 건데 이게 적어도 근데 이런 종목들은 되게 편하죠. 그래서 외국인과 연기금은 이런 종목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좀 시가총이 작은 그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 땡기는데 내년에 그 장이 좀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올릴 때 이제 팔아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들은 아예 손을 안 대요, 코스닥은. 이 중에서 좀 우량한 종목은 손을 대는데, 근데 대부분 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내일, 월별 수출 증가율에 대한 잠정치가 발표가 돼요. 원래 이제 11월 1일 날 10월 이제 수출 증가율을 발표가 되는데, 이제 원래 20일 날 잠정치가 발표되거든요. 근데 내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러면 이거 진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내일도 이렇게 뭐 3%, 뭐 2% 뭐 이러면 살짝 한번 내려왔다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에 5월 달이 45였어요. 작년 6월 달이 39.7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31.9였어요. 근데 그렇게 수출의 증감률이에요. 수출 증감률, 그러니까 증감률, 증가하고 감소하는 율이라는 거죠. 그죠? 왜 이걸 따졌는가 하면 수출액만 따지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반영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 증감률로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이게 수입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 수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죠. 환율도 비정상적으로 올라갔고 그 원자재 가격도 올라갔고. 근데 경상수지 보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해외 수출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린이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 다 경상 쪽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봐요. 그래서 최근에 월별 수출 증감률 보는데요. 작년에 이게 45였는데 지금 2.8이에요. 2.8. 거의요. 40%가 떨어진 거예요. 42%가 떨어진 거예요. 1년 만에 1년 조금 넘고 거의 40, 그 20분의 1토막이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고 백이 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감률이 이렇게 꺾여버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로 간들, 안 간들. 이 45에서 2.8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못 떨어질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봤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3분기, 4분기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BR도 0.7배, 0.8배 왔고, 그 수출 증가율도 뭐 마이너스 한번 꺾여봐야 뭐 지금 45, 30 이럴 때랑 다르잖아요. 2.8 찍었는데 지난달에 떨어져봐야 얼마나 됐겠어. 거의 바닥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파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면. 그래서 저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BR도 되게 싸고요. 지금 구간은.
총 4번의 형태가 있었는데 0.7, 0.8은 다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빅 트렌드가 변화되는 걸 제외하고는 20년 동안 지속된 대부분 다는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사야 되지 않을까. 내년 12월 달 되면 코스피 2,700, 2,800 돼야 되는. 근데 이제부터는 종목 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 종목 교체를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손실 났던 게 플러스를 반전되냐 아니면 손실만 줄이느냐 그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과감하게 종목 교체해야 되죠.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느낌이 맞다면 조만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제 꺾인다. 4%를 올라가면 꺾이고 올라가면 꺾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긴축을 반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를 많이 반영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인베스팅닷컴에 보면 그 이제 10년물 국채가 있어요.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게 여기서 미국을 치면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많이는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또 안 보는 경우, 유튜브에 제가 올릴 건데 많이 하면 좀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간단하게 넣을 건데요. 어쨌든 10년물 국채를 보면 금리를 보면 이게 4% 이상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로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만간에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4% 초반 정도 때에서 고점을 찍고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꺾이면 이제 성장주가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막 주도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환율도 원달러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제 꺾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서서히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나쁜 종목이라는 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나쁜 거예요. 주도주가 많이 빠집니까? 안 빠지지.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술적 반등 나오면 바꾸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되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부터 올해 연말 포함해서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많이 떨어질 것도 없지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 사 모아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아마 나중에 내년 12월 달 코스피 2,700, 2,800 가면 아마 두 가지 후회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공포 구간에 있어서 주식을 못 늘렸던 게 되게 후회스러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종목 교체를 안 한 거. 그러니까 내년 2,700, 2,800 가 있을 때 분명히 많지는 않겠지만 한국형 리프트 30 우량 종목에 포함되는 종목들은 계속 좀 우상향해서 꽤 많이 갔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꽤 많이 못 갔던 종목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그 라인에서 계속 박스권을 그냥 헤매면서 못 가고 있는 종목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후회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코스피가 2,700에서 2,800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공포감을 가져서 이거를 대비를 못했구나 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종목 교체를 안 해서 상대적으로 좀 체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보통 사돈이 그러니까 다 같이 죽으면 좀 위로가 되죠. 쟤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러면 쟤도 못 살고 나도 못 살면 위로가 되는데 한국은 좀 이상하게 나보다 상대가 좀 잘 되면 그러니까 지수가 2,700, 2,800 갔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다른 종목들이 잘 가면
그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분 나쁜 게 또 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좋은 주식을 잘 골라서 지수가 2100선으로 내려오면 뭐안 내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찍었기 때문에 좀 사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좀 어차피 1년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2800 가면 600포인트 가는 거고요. 2700 가면 500포인트 가는 거죠. 이게 지수가 500포인트 더 간다는 건 좋은 주식은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이제 종목 교체하고 지수만 좀 생각하고 가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 예. 어차피 낙폭과대는 한 번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종목 교체 못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사놓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쪽 섹터가 제일 세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아마 요거하고 이제 같이 진행되겠죠. 이거는 이제 별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잡주, 급등 개별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아마 연말 전에 주주명부 닫히기 전에 아마 올렸다가 끝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이 스마트 머니들은 주주명부 올라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양도세 이슈도 있고 막 이래서 별로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흘러가는 형태는 그리고 이 금감원에서 세게 지금 드라이브를 거네요. 이쪽 섹터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 섹터에서 뭐 작전하거나 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세요. 지금은 이게 사정기간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가는 이제 앞으로 미래형 저퍼주는 이제 EPS하고 ESG를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PBR 하고 주가를 좀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는 EPS하고 ESG를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 후행 지표거든요. CPI가 다 후행.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건 좀 경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건 선행 지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2년 뒤에 물가가 잘 꺾이지 않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높으면 물가 진짜 잘 안 꺾이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헤드라인이나 그는 CPI는 다 후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집 가격이나 뭐 원자재 가격 떨어졌던 것들이 3개월이나 4개월 뒤에 반영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지.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크거든요. 그리고 왜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가 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게 이제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5% 이상 간 이후에 다시 2%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10년이에요. 5년, 10년. 그러니까 파월 입장이나 연준 입장이 이, 이 인플레이션이 꺾인 건 알겠는데 다시 2%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는 긴축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시장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5% 이상 6% 정도 갔을 때 2%까지 떨어지는 평균 그 기간이 5에서 10년인데 이번에 미국 그 인플레이션은 6%가 아니잖아요. 9%잖아요. 8, 9%잖아. 그러면 얘가 2%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더 많이 걸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 꺾이면 계속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신용장고 요즘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에요. 분명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런 거는 볼 필요 없다. 이제 앞으로는 헤드라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보면서 느꼈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 물가 발표 나올 때 나스닥 볼 필요 없겠죠. 와,
좀 그런 CPI 많이 올라가도 어, 이제 시장에서 반응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날 3%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제 CPI 이런 건 보면 안 되고 옛날에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식상해졌어. CPI는.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경기에 대한 진단 이런 걸 봐야 되죠. 어, 왜냐하면 어제 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경기에 대한 특히 소비에 대한 코멘트를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JP 모건이 실적 발표 났을 때 되게 잘 났어요. 근데 그때는 3% 떨어졌잖아. 근데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잘 나왔다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 택도 없는 소리지. 그 차이는 뭐냐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소매 그 전문 은행들은 이 소비 데이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IB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소비에 대한 지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괜찮네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 지금은 경기 둔화가 바로 오는 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내년 12월 달 코스피는 2,700, 2,800 정도 가 있을 거예요. 이제 종목 싸움이에요. 종목 싸움.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종목 싸움이죠. 막 개별주, 막 급등주 이런 거는 제가 또 올해 연말 전에 끝나고 어. 그다음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1등주를 사야죠. 1등주. 그 다음에 이제 미래형 저평가주도 1등주 사야 되고 예.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됐죠? 예. 자, 그럼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 그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룰매 특강 시즌 2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VOD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VOD에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이제 그 VOD를 무료로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10월 30일까지요.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퍼펙트 타이밍 1개월인데 5주 무료 제공하는 걸로 와우넷에서 프로모션 건다 그러네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마 5주 동안 계속 하고 있겠죠. 가입을 하면 가입한 날부터 5주인데 진짜 좋은 강의 하고 있어요. 거래량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주식이 어떤 거 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 다 들으시면 되죠. 녹화 방송으로. 지금 만약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이번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녹화 방송 보세요. 제 월, 화, 수 오늘까지. 진짜 좋은 강의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거래량으로 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다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진짜 좋은 강의예요. 네, 제가 보기에. 그래서 55만 원에 5만 원 할인 쿠폰 드리고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요거는 이제 웹아드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목을 좀 교체하실 분들 그리고 1등주 앞으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발굴하실 분들 글로 교체하실 분들 이런 사람들은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막 단타치고 이런 분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방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세요. 그냥 단타치고 이런 분들 아예 우리 방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10월 30일까지 결제하신 분들은 5주 무료. 그러니까 1주가 더 늘어났죠. 그리고 사은품도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요.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와원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지수는 떨어질 때마다 좋은 주식을 사모아 가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